안녕하세요. AI가 점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면서 뭐랄까, 일하는 방식, 배우는 방식, 심지어 미래 모습까지 바꾼다는 얘기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AI 인재 양성이라든가 대학 교육의 변화, 그리고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조금은 SF 같기도 한 미래 예측까지 다룬 자료들을 좀 샅샅이 훑어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신문 기사도 있고 신종우 교수님 컬럼, 위키백과 또 동아일보 인터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자료들 속에서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 그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먼저 정보통신신문 기사부터 볼까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요. AI 때문에 전문가 일자리가 그냥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 거죠? 오히려 기존 업무를 뭐랄까 보완하면서 새로운 직업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서로 막 돕고 연결된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AI가 일부분을 대체한다 해도 전체 수요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사람 수만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인재, 그러니까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교육 방식도 좀 더 유연해져야 하고 또 기업 현장이랑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AI 관련 학과가 엄청 늘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인력을 잘 길러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할 기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기준 마련이요. 네. 교육 이력부터 경력까지 쭉 이렇게 연계해서 관리하고 또 개개인의 성장에 맞춰서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제언이죠. 어쩌면 이공계 인력이라는 그 정의 자체를 좀 더 넓혀야 할 시점일 수도 있고요. 교육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신종우 교수님 칼럼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AI 때문에 대학 교육이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맞춤형 그리고 몰입형 교육. 맞춤형이랑 몰입형이요? 네. AI가 학생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그 학생에게 딱 맞는 학습 경로를 제시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VR, AR 같은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훨씬 더 실감나게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훨씬 더 생생하게요?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들 역할도 달라져야 하고요. 그냥 지식만 막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도록 옆에서 이렇게 코치처럼 도와주는 역할, 그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교육이라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혹시 개인정보 문제나 뭐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게 사실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기술이 편리해지는 것만큼이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공정성 같은 그런 윤리적인 고민이 반드시 따라와야 해요. 그렇군요. AI가 교육 콘텐츠 만드는 걸 도울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검토나 수정은 역시 사람이, 교수자가 해야 하고요.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건 평생 배워야 하는 시대니까 대학이 그 출발점이자 평생 학습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시각입니다. 물론 AI 윤리 교육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교육 방식 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술 발전 자체가 인류의 미래를 아예 뒤흔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개념이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간단히 말하면요. AI가 계속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인간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지능이 등장하는 시점. 그걸 말해요. 인간 전체 지능보다요. 와, 네. 그렇게 되면 인류 문명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뭐 사상의 지평선이라고도 하고요. 레이커즈 와일 같은 미래학자는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 수학가 속의 법칙을 근거로 들면서 2040년대쯤으로 예측하기도 했어요. 2040년대요. 심지어 어떤 뉴스에서는 6년 안에 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고요. 와, 6년이요.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미래인데요. 그럼 그런 특이점은 도대체 어떻게 온다고 보는 건가요? 경로가 있나요? 건데요. 예를 들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던가 아니면 유전공학 같은 거요. RNA 간섭 기술이나 유전자 칩
이런 걸로요. 아, 인간지능을 확장한다. 네. 그리고 뭐 빅데이터처럼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도 거론되고요.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 나노봇 같은 기술로 노화나 질병을 극복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을 넘어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영생이요? 네, 반대로 인류가 통제력을 완전히 잃고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같이 나와요.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일단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 뭐 멜서스주의 같은 거죠. 그리고 기술 개발이 늘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있고요. 철학적인 반론도 꽤 강해요. 철학적인 반론이요? 네. 존설의 중국어방 논변을 하고 복잡하게 기호를 처리하는 게 진짜 이해나 의식하고 같은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또 드라이피스 같은 학자는 인간의 경험, 직관, 몸으로 느끼는 감각 같은 걸 과연 AI가 가질 수 있겠냐 이런 비판도 하고요. 신체성이나 상황성 같은 거요? 그렇죠. 거기에 뭐 종교적, 윤리적 문제나 기술 발전이 오히려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거다 이런 사회적인 우려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얽혀 있네요.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가천대 장대익 학장님 인터뷰에 좀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0세 시대의 N번째 인생 전환과 기업가 정신, 이걸 강조하시던데. 네, 그 가천대 스타트업 칼리지 사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창업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 그 자체를 키우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아, 정신 자체를요? 네,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팀으로 협력하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 같은 거요. 이런 걸 통해서 따뜻하고 똑똑한 창업가를 키우겠다 이런 목표가 아주 명확해 보였어요. 특히 그 N번째 기업가적 전환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창업이라는 게 꼭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랑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결국 변화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려는 자세, 그게 핵심인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AI 시대는 우리에게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심지어 인간으로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까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질 높은 인재, 유연한 교육 시스템, 평생 학습의 중요성, 또 윤리적인 고민들, 그리고 특이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위험까지 정말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천대 사례처럼 변화에 맞서서 새로운 길을 만들려는 노력도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빠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고 또 잠재력을 키워나가실 건가요? 단순히 정보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